안녕하세요, 제주영화입니다. 또 굉장히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바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뭐 어떻게든 빨리 찍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사삼 이야기 쭉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제를 마지막으로 시즌 1을 마치려고 해요. 너무 길어져가지고 또 이 안내도 오늘 주제가 끝난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삼 이야기, 오늘은 그 3.1절 기념식 끝나고 가두시가 있던 현장에서 김학영관의 말에 아이가 치이는 사고가 나는데 이 경찰은 왜 그냥 갔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우선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애가 별로 안 다쳤나?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애가 안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말에 치면 분명 뒷발에 치였을 거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저도 어릴 때 그 경마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막 말도 다뤄보고 했었는데, 이게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별일이 없는 거지, 한번 치이면 크게 다칩니다. 그거를 그 경찰도 말 다루는 경찰이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었을 텐데 그냥 갔다. 이거는 그냥 무시한 처사죠. 무시한 처사. 그리고 증언에 따르면 그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어린아이를 죽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원래 그런 상황이 좀 흥분도 되고, 여러 사람 건너가다 보면 금방 이제 눈덩이처럼 불어나잖아요. 과장되고. 근데 그렇게 과장이 됐다 치더라도 말짱한 아이가 죽었다까지 가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다쳤으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경찰은 왜 무시를 하고 그냥 갔는가 하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는 사람들이 다 안 좋아했죠, 경찰을. 일제시대 때 경찰을 하던 사람들이 다시 재기용이 되는 사례가 많았으니까, 다 이제 좀 외정시대 때 순사하던 놈이 경찰이라고 무게 힘주고 다닌다, 이런 눈길로 봤을 거고, 또 그걸 그 경찰들이 알죠. 사람들이 다 자기를 안 좋아한다. 그러니까 또 굳이 일부러 마음을 쓰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권력을 가진 밑사람으로 이렇게 군림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런 시위대 같은 존재는 좀 무시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이 관계, 좀 감정적인 갭이 커가지고 그랬다. 두 번째는 육지경찰이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제주 사람이면 그냥 못 가죠. 같은 제주 사람끼리. 그리고 또 주변에 눈도 있는데, 항상 말씀드리자면 몇 달이 건너면 다 괜당이잖아요, 제주도는. 그런 상황에서 애가 그렇게 다쳤는데 그냥 갈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또 이 가두시위 때문에 100명이 넘는 응원 경찰을 육지에서 불러왔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주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이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3월 10날 총파업이 일어나잖아요. 총파업에서도 60명이 넘는 경찰이 파업에 가담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미군정 그리고 경찰이 잘못했다, 처신을 잘못한 거다, 이거는 잘못한 건데 사과를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파업에 참여를 했던 거고, 그래서 다 잘리죠. 예. 이런 걸 봤을 때 그 김하경과는 제주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경찰들이 시위대를 다 공산주의자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3.1절 기념식이 끝나고 가두 시위가 있는데, 이 가두 시위가 좌익 세력에서 준비를 한 행사고, 미군정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집회 시위를 하는 거다 라는 거를 다 알고 현장에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육지에서 제주까지 그렇게 내려오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고, 이 현장에 대한 브리핑들을 쫙 들었을 텐데, 그때 이 좌익 세력, 그러니까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다, 좌익 세력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 경찰들이 이 공산주의자, 좌익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일제시대 때 이제 치안유지법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치안유지법이 뭐 독립운동가들,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데 굉장히 악용됐던 법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치안유지법은 뭐 일본에서 먼저 시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다시 일본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 메이지 유신이 되고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굉장히 급성장을 하게 돼요. 급성장을. 뭐 여러 가지 생산 시설들이 엄청 늘어나고요. 돈도 많아지고, 뭐 신생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도쿄가 뭐 세계 3위 도시까지 올라가는 수준으로 굉장히, 뭐 당시의 사진들을 보면 진짜 별천지죠. 한국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매거진 사업이 또 굉장히 커져요. 잡지들이 많이 출간되고 퍼지면서 사람들이 이 잡지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데, 이때 이제 서구의 문화, 서구의 사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자본주의, 민주주의, 민족주의,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여러 사상들이 일본 내로 급격하게 유입이 됐는데,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좀 또 각성을 했다고나 할까요? 좀 깨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게 되고, 또 노동운동들을 해요. 이제 노동자의 권리를 찾는 이런 운동들을 하게 되고요. 뭐 이런 이제 무리들, 세력들이 점점 세력이 커져가면서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법대로 나라가 돌아가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 일본의 정치가 어땠냐면, 천황이 있었지만 주로 범벌들에 의해서 나라가 뭐 거의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 범벌들은 뭐 특정 번 출신들의 무리라고 볼 수 있는데, 어느 지역의 어느 지역 출신들 사람들만 이제 고위 관료가 되고, 그 지역 관료들끼리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는 거죠. 법이 있는데도. 그래서 막 호법운동이라고 해서 법대로 하자, 우리 법을 지키자, 뭐 이런 운동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뜻이 수용이 되고요. 근데 또 가만히 있을 권력
조직들이 아니죠. 이 범벌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죠. 그래서 치안유지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는 일본 내 공산주의자들, 공산주의 세력들을 좀 견제하려는 목적에서 만들었는데, 사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이게 공산주의자를 탄압하는 법이 되고요. 그런 도구가 되고, 또 사상범이라고 해서 많이 잡아 넣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똑같이 사상범들과 함께 독립운동가들까지 그러는데 그쵸. 한국에는 대부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상범, 공산주의자인 경우들도 많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지만, 일본 경찰들이 보기에는, 야, 이건 더독한 놈들이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런 인식들이, 해방 이후에도 쭉, 그 경찰이 됐으니까요. 이어져 왔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당시에 경찰을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 그러면 정말 나라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거나 높은 직책에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상황에 조금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더 심했어요. 공산주의자, 자익 세력들이 굉장히 해가 되는 존재다, 이런 생각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3.1절 기념식 끝나고 가도시가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거기 있던 경찰들 생각에는, 야, 역시 이놈들은 문제가 있는 놈들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공산주의자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들이 받은 정보에는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자고, 미군정에서 허가를 안 해줬는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시위를 하고, 또 미군정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시위를 하니, 이 정말 이 중요한 시기, 이제 일제에서 벗어나서 우리나라가 새로 정부가 수립이 되려고 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저놈들은 역시 방해를 하고 해를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이런 인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렇게 애가 다쳤는데도 그냥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고 가버렸던 거죠. 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예요. 이걸로 해서 시즌 1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원래 시즌 제로 갈 건 아니었는데, 제가 좀 부지런히 영상을 업로드를 하질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내년까지 해도 이게 끝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사삼 얘기만 하는 것도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또 내년 사삼을 맞이해서 시즌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고 있는 편인데, 사실 이것도 나름대로는 줄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유튜브 보시면 5분, 15분, 20분, 1시간 이렇게 시간대별로 사삼을 잘 설명해 놓으신 영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이것만 갖고 또 오해의 소지가 생길 만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급적이면 좀 그런 부분을 줄여 드리려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또 이런 영상도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또 다시 전에 하던 대로 재미있는 제주의 문화나 이런 얘기들을 해드릴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